사실 이렇게 중고등 커리는 그동안 해온 게 있어서 제 머릿속에 다 짜여져 있었는데 초등은 좀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강사 시절에도 평소에 언젠가 학원 차릴 생각이 있어서 프랜차이즈 교재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제 강사 시절에 학간로에서 이제 주최하는 박설희 원장님의 설명회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교재 설명회를 대치동 학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듣고 약속을 잡고 교재를 직접 보기 위해 갔었는데, 우선 첫 번째 이제 펜덕스 교재를 보고 제가 이렇게 듣기 교재에 확 꽂혔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 시간에 듣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좀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많이 듣고 연습해봐야 되는 건데 수업 시간에 그걸 할애하는 게 좀 아깝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고등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다 맞고 가야 할 듣기 부분에서 틀리는 친구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듣기를 빼거나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펜덕스 듣기 교재를 이렇게 동영상이랑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것도 외국인 선생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발음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일찍부터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이것만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이제 리스닝 대신에 리딩이나 문법에 조금 더 시간을 쏟을 수 있겠다 싶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어민 동영상 강의였는데, 저는 지금 현재 외국인 선생님이 계시지도 않고 앞으로도 고용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동영상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펜덕스 교재를 이렇게 딱 찜해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갑자기 이제 김포에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초등 고학년부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초등 저학년은 이제 버리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부터 잡을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더 제가 펜덕스 교재에 더 끌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CR 교재가 있어서 제가 그거 또 이제 내 컨셉이랑 너무 잘 맞겠다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도 교재를 딱 받고 봤는데 파닉스 교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 이제 저학년에도 욕심을 내게 되었고 반응도 물론 좋았습니다. 대치동에 일반적으로 제일 유명한 5대 어학원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5개 중에 덕스 어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학원은 어휘하고 영어 논술로 제일 유명해요. 근데 이 학원에서 만든 게 펜덕스라는 프로그램이고, 물론 저희가 들여올 때 대치동 거라고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으로 들여오진 않고요. 지방 실정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영어 원장님들이 저의 의견에 많이들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중등 과정에서는 입시학원보다 어학원의 형태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으면서 제가 그동안 어학원 형태로 학원을 운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강사 수급이 굉장히 힘들어요. 첫 번째로 괜찮은 외국인 강사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서울권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분들 중에 좋으신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두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교포분이나 스피킹을 굉장히 잘하는 한국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게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인데, 이러한 분들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펜덕스 시스템을 쓰려고 마음먹은 계기 중 하나가 인터넷 강의의 활용작 측면인데요. 실제 대치동 덕스어학원에서 평강을 뛰고 있는 원어민 강사분들께서 영상을 찍어주시다 보니까 지방의 웬만한 어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것보다 고객분들의 만족감이 훨씬 클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습 형태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예습 영상, 복습 영상, 그리고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예습 영상을 보고 학원에 와서 본 수업을 하고, 복습 영상도 보고 테스트도 치게 되는데, 이 과정들이 하나의 매테리얼에 대해서 3회에서 4회 정도 고반복을 시켜주거든요. 반복 학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측면으로 다가왔고, 또 저학년 때 너무 어려운 매테리얼을 쓰면 아이들이 금방 지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사들을 접하게 해서 흥미가 안 떨어지게 유도를 해준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었습니다. 대치동 커리큘럼이 구미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건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바꿔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실 원장님들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거는 아이들의 학습 효과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커리큘럼을 도입을 했을 때 정말로 상담을 할 때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신 게 거짓말이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속도감 있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들에서 먼저 선생님들이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워크북을 풀어오라고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펜덕스의 최대 장점인 예습을 하고 그거를 다 몰라도 괜찮고요. 오늘 어떤 걸 공부를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학원에 오더라도 사실은 반 이상이 아이들이 진행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수업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때 아까 내가 몰랐던 부분이 저런 거였구나 라고 아마 스스로가 더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AI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습도 하고 수업 시간도 들었지만 내가 미처 짚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AI가 좀 마무리를 해주는,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오늘 학원을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잘 듣고 왔는지가 스코어로 딱 명확하게 나오니까 단어는 이번 달 내내 조금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머는 저번 달보다는 좀 많이 성장을 했구나 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데이터로 보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커리큘럼적으로 좀 탄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원장님들께는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 사실은 원어민 선생님이죠. 저도 1관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있지만 2관에는 배치를 안 한 것은 없으셔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당연히 원어민 선생님이 있으면 좋다는 거를 그러니까 홍보하기 좋다는 것을 이제 어머님들도 그런 수요가 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이 커리큘럼을 제대로 조금 녹아내기 위해서는 교포 선생님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진행을 했던 결과 제 선택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대치동 노하우죠.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2개를 하면서 그래도 적지 않은 경험들이 있는데 때때로 제 머리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드리죠. 박 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하면 너무 명쾌하게 항상 그 답을 해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제나 프로그램 많이 보셨고 또 지사도 해보셨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 펜덕스를 보셨을 때 이걸 결정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일단 첫 번째 포지션. 학원 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나,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1등 학원, 이제 교육 사업 면에서는 일단은 물론 이제 그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정말 이 학원이라면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결정을 하게 됐죠. 실제로 지금 학원 운영하시면서 그 포지셔닝에 대한 게 좀 느껴지세요? 펜덕스 프로그램으로 바꾸신 이후에 어떠세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6년 동안 써왔던 학원 이름도 바꿨죠. 그 다음에 위치도 바꿨죠. 그 다음에 교재도 완전히 다 펜덕스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학원에 있었던 이제 아이들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은 이제 지역적인 정서라는 게 있긴 있는데 대치동에 있는 프로그램이 안동에 왔다?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펜덕스로 바꾸고 나서부터 일단은 예를 들면 뭐 단어나 듣기나 이런 이제 독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차별성 있고 그 다음에 더 아이들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차별성이라는 건 또 이제 교재 자체가 시중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쓰는 교재들하고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 만족도가 되게 높죠. 두려운 변화, 그리고 지역에서 그래도 어쨌든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펜덕스는 이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다라는 걸 추천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때 제가 결정하게 되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살도 거의 한 10kg 가까이 빠졌었고
그래서 수업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쉬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박설희 원장님의 그 설명회를 들었죠. 포지셔닝, 그 다음에 지역 1등 학원, 1등 이미지, 그리고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거. 그 세 개에 제가 꽂혀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대치동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왜 있느냐? 깨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기존에 잘하는 걸 유지하는 거에도 항상 긴장감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잘 해왔던 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 엄청난 두려움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너머에 확신이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두려움을 깨고 났더니 확신과 또한 안정,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대치동 펜덕스로 바꾸고 나서 한 달마다 평가서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평가서를 쓰는 날은 선생님들이나 저희는 모두 다 긴장 상태예요. 왜냐?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수업 태도, 그 다음에 숙제량,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2박 3일 정도 평가서를 쓰거든요. 왜냐면 일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평가서를 매달 받아보면서 이 만족감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의 만족도가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런데 반갑게 대치동에서 AI 펜덕스를 출시한다? 완전 반가웠죠. 그럼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사실 어떤 거냐? 이 AI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평가서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죠.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학원의 규모, 학원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있냐, 이런 부분보다는 내 아이가 지금 이 학원에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다음 달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비교해 보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치동 펜덕스 AI 덕분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수고는 덜게 됐고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지금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일단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설명회 며칠 안 남겨두시고 네, 펜덕스를 찾아주셨잖아요. 맞아요. 부원장님이랑 같이. 네. 근데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펜덕스가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까지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대치동 커리큘럼. 네. 대치동 타이틀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기도 했었고, 저도 일단 대치동 출신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또 하나는 이제 영상이, 저는 원어민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진 않지만 네. 원어민 선생님들에 대한 니즈는 아직까지도 있고, 대치동에서는 그냥 교포 선생님들이 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사실 대치동 말고 서초에서 근무를 했을 때도 보면 원어민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 경우에는 조금 불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수지라는 지역에서 하게 될 때 그 원어민 선생님의 빈 자리를 어떻게 메꿔야 되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때마침 펜덕스에서는 원어민 선생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주고, 또 이게 동영상이니까 네.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좋았었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실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는데 어떤 점에서 실시간보다 녹화 영상의 활용도가 괜찮으셨어요? 저희는 일단 예습형 숙제를 하는 학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습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자꾸 돌려봐야 되기도 하고, 이제 예습이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거를 책을 펼쳐놓고 처음으로 할 때 자기 페이스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시간은 중간에 자기 페이스가 좀 느려진다고 해서 선생님이 기다려주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죠. 동영상 강의가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았고, 저희가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맨 처음에 드릴 때에도 네.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책을 펼쳐놓고 아이가 자기 페이스에 맞추어서 동영상 학습을 한다는 건 실시간보다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사실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딴짓을 할 때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이 딴짓을 할 때도 계속 그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허비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에 학부모님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도 어쨌든 원어민 영상 강의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님들한테는 호응도가 그래도 좋았나 봐요. 네. 그거는 사실 상위권 아이들이 더 좋았고요. 당연히. 그치만 파닉스 하는 아이들한테도 이제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한 아이는 다른 원에 보내고 한 아이는 여기를 보냈었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원에 있는 아이까지 다시 이쪽으로 보내셨는데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원어민 동영상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어민 동영상을 보고 그 학습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사실 이게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른 것도 사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계속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하면서 이제 저희는 약간 생색내듯 그러면 뭐 좀 봐주세요. 뭐 보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좋고요. 이제 약간 그래서 좀 똑똑한 소비자이신 어머님들은 저희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